안녕하세요. 성정입니다.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수업을 멈춰서 목이 살짝 쉬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의 올타임 레전드 그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났고 본능적으로 탈출을 위한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교수님, 앉아도 될까요? 세상에나. 여기 소파는 본인 것인 양 녹없이 항상 털썩 앉던 그의 변한 태도는 저를 하여금 다시 한번 비상구 쪽을 쳐다보게 하였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작은 암자에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대로 똑같은 강의를 10회 반복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암자에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서 책으로 10회독을 하였습니다. 네? 책으로 10회독을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도 모르시겠어요? 이제 조금 알 것만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무례했었다면 용서하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절에서 가지고 왔다던 국화차를 내어놓고 사라지셨습니다. 그 멍한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학교가 아닌 학원가로 나가는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성냥,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한다는 건 단순히 메신저가 아니라 선생이어야 해. 젊었을 때는 힘으로 강의를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힘이 아닌 가슴으로 수업을 하는 거야. 어디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을 존중해야 해. 그래야 자네도 존경받는 선생이 될 수 있네. 선생은 삶을 먼저 살아간 누군가가 다음 사람에게 자신의 지식과 교훈을 주어서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라네. 그리고 배움은 사람을 달라지게 한다네. 사람은 배워 나아갈수록 점점 겸손해지고 예의가 생긴다네. 교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는 10번의 교재를 돌려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배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공무원 시험 직전에 검정고시로 속성으로 마친 그는 우리말 표현에도 익숙치 않은 것들이 영어로 나오는 시험에서 너무 당연한 것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항상 저랑 실랑이를 하였고 그렇게 매일 저는 퇴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동영 모의고사를 질문하러 오셨는데 펜을 쥔 손에 있는 흉터에 특히나 거의 망가진 엄지손톱에 저는 손이 어찌 이리 상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골에 살던 그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돈을 빨리 벌어야 했기에 공사장부터 온갖 굳은 일을 하다가 타일 까는 일을 시작했고 학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노가다 10장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노가다 10장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죠? 공사장에서 조별로 움직일 때 인테리어 팀 중 타일은 주방과 욕실에 들어가는 팀이고 그 팀들을 기준으로 조장을 노가다 10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통상 작업을 못하는 외장 일과는 달리 타일 작업은 비가 오든 안 오든 매일 일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 일당이 그 당시에도 숙련공인 우리 수험생은 자기 팀 조원들의 페이의 10%까지 포함해서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타일 단가에서도 남는 타일은 장당 500원에서 3,000원까지 다양한데 모두 자기 몫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걸로도 쏠쏠한 수입이 남았다면서 신나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팀에 속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페이가 적어서 자기가 잘 챙겨주는 멋진 십장이었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살뜰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페루 사람들에게 영어를 좀 배워둘 걸이라고 아쉽다는 이야기도 덧붙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의 손을 덥석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공부 그만두시고 타일의 왕이 되시는 건 어떠세요? 그때는 이미 많이 친해져서 이렇게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까지 돼가던 겨울, 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신 분께서 펜대 잡는 일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타일 일을 접었지만 펜 잡고 와이셔츠 입고 나가는 일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1년을 기다려달라는 말을 피앙세에게 남기고 서울까지 오셨다는 그분의 이야기에서 왜 그리도 단호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장으로 입시를 하셨습니다. 지방에서 시험에 응시한 그는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영어가 95점. 이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수석이세요. 그리고 그의 이어진 대답. 한국사 80점. 너무 신기하게 영어만 잘 보았다면서 그래도 합격권이라고 괜찮다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업력이 쌓여 나가면서 학생들이 공부에 임하는 자세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이분의 결과는 어떻겠다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예상되고 조심스럽게 가늠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후로 어떤 것도 가늠하려 하지 않고 예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대하는 진정성 그리고 간절함만이 지금의 우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움이 더하면 머리를 고추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야 한다는 지도 교수님의 말씀이 힘이 아니라 가슴으로 강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더욱이 생각나는 시기입니다. 가끔 보는 그분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얼마 전 아기 돌잔치를 하신 그분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다짐합니다. 정혜야, 세상의 기적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라는 걸 지금 나와 같이 걷는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보여줘야 해. 그래야 삶을 먼저 살아간 사람, 선생이란 말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도 고단하지만 보람된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을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 서 있는 곳에서 기적을 만들어 봐요. 여기는 꿈을 만드는 사람들의 정연의 기적 라디오였습니다.